80살인 지금 내가 50살의 내게 돌아가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을 분산시키지 않고 지루함을 다루는 법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즉각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넘쳐나는 시대의 지루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능력은 진정한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끊임없이 다음 자극, 다음 알림, 다음 에피소드로 밀어붙이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올해 5살 때 일주일간의 무건수행을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불안하고 초조해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TV를 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풍부하고 미지의 내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해결할 수 없어 보였던 문제들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이 능력을 키우세요.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1시간 동안 모든 화면을 끄세요. 공원에 앉아 자연을 관찰하세요. 침묵을 들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지루한 순간들이 사실은 깊은 성찰, 창의성, 자아 발견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매일 지루함 시간을 정하세요. 15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리세요. 이 시간을 그냥 존재하는 데 사용하세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떠오르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독성 관계를 끊으세요. 53살의 나에게 이 조언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관계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든 말이죠.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는 항상 내 인생 선택을 비판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방식일 뿐이라고, 우리에겐 역사가 있다고 자신에게 정당화했습니다. 60살이 되어서야 finally 그에게서 멀어질 용기를 냈습니다. 내 삶의 질은 즉각적이고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졌고 더 가볍고 행복해졌습니다. 이해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귀중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열렬히 지키세요. 당신의 관계를 평가하세요. 누가 당신을 고양시키나요? 누가 당신을 소진시키나요? 일관되게 당신의 평화와 웰빙을 해치는 사람들과 경계를 정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용적인 팁, 관계 인벤토리를 만드세요.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나열하세요. 각 이름 옆에 그들과 상호작용한 후의 느낌을 적으세요. 이를 통해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멈추세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보낸 시간을 셀 수 있다면 글쎄요, 아마도 여러 권의 책을 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50살이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8살 때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이 기억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때 잘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걱정은 결과를 내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입니다. 러닝머신에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걱정하는 대신 준비와 행동에 집중하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놓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걱정은 행동이 아닙니다. 실용적인 팁. 걱정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긍정적인 만약이라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만약 잘 되면 어떨까? 만약 내가 생각보다 쉽다면, 만약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걸 발견한다면? 이라고 자문해보세요. 4. 수면, 최고의 자연 약물. 50살 때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에 5~6시간만 자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이 나를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이었던가요? 65살이 되어서야 그 불충분한 수면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 문제, 짜증, 집중력 부족. 그때 수면 루틴을 급진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8시간 수면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취침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화면을 끄고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고 가벼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차이는 말 그대로 밤과 낮처럼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했고 정신적 명료함이 개선되었으며 심지어 기분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수면이 사치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 있는 수면을 촉진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팁, 수면 성소를 만드세요.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좋은 매트리스와 편안한 베개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침실은 수면과 친밀함을 위한 공간이지 일하거나 TV를 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최종 목표가 아닌 단계에 집중하세요. 50살이 되면 아마도 자신이 세운 많은 목표를 이미 달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했을 때 얼마나 자주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기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GPS와 같습니다. 전체 경로를 알려주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각 지시를 하나씩 따라야 합니다. 70살에 피아노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성된 곡을 연주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실수와 느린 속도에 좌절했습니다. 새로운 음계를 배우거나 어려운 구절을 마스터하는 등 작은 진전 하나하나를 감사히 여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과정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최종 목표에만 집중하면 여정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각 단계는 학습, 성장, 기쁨의 기회입니다. 실용적인 팁, 당신이 가진 큰 목표마다 미니 축하 목록을 만드세요. 달성한 작은 이정표마다 축하하세요. 이는 여정을 더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도 높일 것입니다. 6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줄이세요. 이 교훈은 독성 관계를 끊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살이 되면 아마도 당신 인생에서 누가 에너지 흡혈귀인지 이미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상호작용한 후에 당신을 지치고 의욕을 잃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5살 때 항상 내 책상으로 와서 불평하던 직장 동료가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인내심을 갖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 후에 나는 항상 무겁고 부정적인 기분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더 긍정적인 주제로 유도하기 시작했고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대화를 줄였습니다. 그 차이는 눈에 띄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기분이 좋아졌으며 놀랍게도 사무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실용적인 팁, 관계 디톡스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후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지속적으로 당신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일 때입니다. 7.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덜 신경 쓰세요. 5. 나이 들면서 오는 자유로움이요. 나이 들매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50살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바빠서 당신을 판단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승인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매여 있습니다. 62살 때 머리를 파란색으로 염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인이 된 제 자녀들의 충격받은 표정이 기억납니다.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그들이 물었죠.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거야. 그리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작은 행동이었지만 큰 내적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자기 인포세단 감옥의 한 형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어떤 외부의 승인도 줄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진정성 있고 더 행복해지며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실용적인 팁,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를 주저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아무도 절대 알아채지 못할 것을 안다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할까?
답이 예라면 그냥 하세요. 8. 정보적, 사회적 식단. 우리가 몸에 넣는 것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50살이 되면 특정 뉴스, TV 프로그램, 심지어 대화가 당신의 기분과 관점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보적, 사회적 식단에 대해 더 의도적이어야 할 때입니다. 68살 때 뉴스 디톡스를 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한 달 동안 신문, TV 뉴스, 소셜 미디어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차분해지고 더 집중되며 놀랍게도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더 선별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영감으로 채우고 지적으로 도전하거나 단순히 웃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했습니다. 실용적인 팁, 일주일 동안 소비 일기를 써보세요. 당신이 읽고 보고 주요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두 기록하세요. 주말에 평가해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거나 짜증나게 만들었나요? 이 정보를 사용해 당신의 식단을 조정하세요. 그 운동은 한구울제 더 일찍 발견했으면 좋았을 기적의 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의 힘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명백한 이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 미치는 깊은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살 때는 운동을 지루한 의무로 여겼고 몸매 유지를 위해 간헐적으로만 했습니다. 60살이 되어 가벼운 우울증을 겪은 후에야 운동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제 기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활기차고 낙관적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산처럼 보였던 문제들이 이제는 관리 가능한 언덕으로 보였습니다.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 요가와 수영을 일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영향은 변혁적이었습니다. 신체 건강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회복력, 자존감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용적인 팁, 작게 시작하되 일관성 있게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춤, 정원 가꾸기 태극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최소 25분 동안 그 활동을 하기로 약속하세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비결은 강도가 아니라 규칙성입니다. 10.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단절할 수 있는 능력은 초능력이 되었습니다. 50살이 되면 기술이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미 알아챘을 것입니다. 72살 때 일주일간의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컴퓨터와 TV를 피했습니다. 첫 며칠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찾으려는 자신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주변의 세세한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새소리, 해질녘, 하늘의 미묘한 색조 수면이 개선되었고 창의성이 꽃피었으며 놀랍게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단절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삶의 질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집과 일상에서 스크린 프리 존을 만드세요. 아마도 침실은 전자기기가 없는 공간이 되거나 식사 시간은 휴대폰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기간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1분 습관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50살이 되면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힘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매일 하는 일들이 가끔 하는 큰 행동들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55, 60살 때 아침 루틴을 급격히 바꾸기로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메일과 뉴스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대신 하루의 첫 시간을 명상, 독서, 가벼운 운동에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산성, 기분, 스트레스 수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은 인생의 복리이자와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일관되게 반복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습관들은 당장은 무해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더 도전적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비결은 작게 시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발전시키고 싶은 습관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 습관에 웃기게 쉬운 버전으로 시작하세요. 명상을 하고 싶나요? 하루에 1분부터 시작하세요. 더 많이 읽고 싶나요? 하루에 한 페이지부터 시작하세요. 핵심은 습관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 하지 않을 변명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위 가장 중요한 일을 아침 일찍 하세요. 개구리를 삼키세요. 마크 트웨인에게 귀속되는 이 문구는 65살 때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렵거나 불쾌한 일을 아침 일찍 해치우세요. 젊었을 때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가장 도전적인 일들을 하루의 끝으로 미뤘습니다. 결과는 종종 그 일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둘러서 질이 떨어지게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개구리를 삼키기 시작했을 때 제 생산성과 만족도에 극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가장 어려운 도전을 먼저 극복함으로써 하루의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가볍고 관리하기 쉽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성취감이 에너지와 자신감에 부스트를 주어 다른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관행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아침에 가장 예리한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에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용적인 팁, 잠들기 전에 다음 날의 개구리를 확인하세요. 미루고 싶은 유혹이 가장 큰 일을 말입니다. 일과를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처리하기로 약속하세요. 이것이 하루 동안 당신의 기분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세요. 13. 인생의 파트너 선택. 50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의미 있는 관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이 시기에 독신이거나 새로운 관계를 고려 중이라면 제가 어렵게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은 아마도 당신이 할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일 것입니다. 53살의 고통스러운 이혼 후 현재의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저를 끌어들인 것은 단순히 신체적 매력이나 표면적인 공통 관심사가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관의 컴패티빌리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인생의 파트너는 단순히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동맹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지만 동시에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깊은 감정적 연결, 열린 정직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상호 존중은 어떤 외모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팁, 파트너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와 자질의 목록을 만드세요. 표면적인 특성에 집중하지 말고 성격 특성과 감정적 컴패티빌리티에 집중하세요. 잠재적인 파트너를 평가할 때 이 목록을 가이드로 사용하되 엄격한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지는 마세요. 14.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합니다. 50살이 되면 아마도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고 미래에 투자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58살 때 드디어 재정 교육을 진지하게 받기로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까지 저는 투자에 대해 꽤 보수적이었고 대부분의 돈을 낮은 이자율의 저축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은퇴 계획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정보에 입각한 재정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82살인 지금 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돕고 제가 관심 있는 차후세에 기부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아직 하지 않았다면 재무 설계사와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투자할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전문가는 당신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 스스로 교육하기 시작하세요. 온라인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15 부모님에 대한 용서, 이 교훈을 배우는데 오래 걸렸지만 마침내 이해했을 때 엄청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50살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말이죠. 70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원망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찰의 과정을 시작했고 결국 용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가진 도구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가 실수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망의 무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현재의 당신을 계속 해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용적인 팁,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와 원망을 포함해 당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세요. 그 다음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편지를 용서의 표현으로 마무리하세요. 비록 어렵더라도 말이죠. 이 연습은 깊은 카타르시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6. 불편함을 받아들이세요.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종종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50살이 되면 단지 편안함과 안정만을 추구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변혁적인 순간들은 제가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났을 때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63살 때 제가 언어를 전혀 모르는 나라로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도전적이었고 때로는 무서웠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편함, 그것이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가 확장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고통을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 새로운 도전과 경험에 따르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면 믿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팁, 매일 당신을 조금 두렵게 만드는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처럼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도전적인 강좌에 등록하는 것처럼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의 경계를 부드럽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17 멘토와 코치는 진전을 가속화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에서 더 일찍 멘토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50살이 되면 이미 많은 경험을 쌓았겠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멘토나 코치를 갖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97살 때 인생 코치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나이에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경험은 제 관점을 변화시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좋은 멘토나 코치는 단순히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에 도전하고 가치 있는 외부 관점을 제공하며 당신의 목표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실용적인 팁, 성장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을 파악하세요.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고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 사람에게 접근해 지도를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8 결혼과 자녀는 당신의 시간에 우리는 종종 미리 정해진 인생 일정을 따르라는 압박을 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30살까지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라는 하지만 진실은 각자의 여정이 유니크하다는 것입니다. 50살이 되면 이 과정의 어느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미 가족을 이루고 있거나 나이가 들어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전통적인 경로를 따르지 않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보편적인 올바른 시기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5살에 처음 결혼하고 오늘 7살에 첫 아이를 가진 친구가 기억납니다. 또 다른 친구는 40살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놀라운 이모가 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압박이나 뒤처질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기반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팁, 시각화 연습을 해보세요. 20년 후에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관계와 가족의 측면에서 무엇이 당신을 실현되고 행복하게 만들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이 비전을 당신의 결정을 위한 가이드로 사용하세요. 결론, 50대 이후의 삶,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친구여. 이 성찰들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진진한 단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의 경험, 배움,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축적된 지혜를 사용하여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 때입니다. 나이 들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 제한받지 마세요. 매일은 배우고 성장하고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며 꿈꾸기를 멈추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매일을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출티밭에하며 열정을 가지고 관심사를 추구하고 대담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앞에 놓인 여정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정, 감사, 모험 정신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최고의 것들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충만히 살아가세요. 미래는 밝고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갈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이 기쁨, 성장, 성취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당신의 지혜, 경험, 그리고 유니크한 기여를 필요로 합니다. 나아가 이 시간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보람찬 시간으로 만드세요.